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친근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그 이름하여 웨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영어로는 extraposition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웨치라는 게 뭘까요? 제가 분명히 친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웨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혹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만드는 걸 외치 구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외치라고 부르느냐? 외치라는 말이 쓰다 보면 더 편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주어 구문, 뭔가 이름이 되게 길고요. 거추장스럽습니다. 한편 외치 구문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설명을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치라는 이름을 좀 알아두시고 귀에 익혀두시면 앞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표현 대신에 더 깔끔한 표현으로 문법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외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주어와 진주어, 그리고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는데,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간단합니다. 구문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나온 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펜이 너무 조그맣죠? 주어 자리에 나온 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주어는요, 문장의 맨 뒤로 위치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영어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뭐죠?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이렇게 뒤로 옮겨져 버렸잖아. 그러면 이 빈 주어 자리를 어떻게 줘야겠어요? 어떻게든 채워줘야겠죠? 그럴 때 채워주는 게 바로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주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질되는 거고요. 됐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주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 주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투부정사가 있고요. 두 번째,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 중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절이 있고요. whether, if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문사절도 외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요, 아, 뭐야, 이렇게 정리만 해줄 거면 그냥 자료를 나눠주지. 뭐로 유튜브를 찍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 둘 중에서 한 녀석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거의 사용되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가 잘 사용되지 않을까요? 네, 동명사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거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투부정사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외치 구문으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야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이게 옳은 설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부정사는요, 용법이 몇 개가 있죠? 여기다 말고 좀 다른 데다 적어볼까요? 투부정사는요, 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나 있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쵸? 반면에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용법이 뭐밖에 없어요? 명사적 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동명사가 더 공부하기 편해요. 투부정사가 더 공부하기 편해요. 동명사가 더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왜? 투부정사 용법이 세 개나 있으니까. 그쵸?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투부정사가 더 꼴보기 싫을까요? 동명사가 더 꼴보기 싫을까요? 당연히 투부정사가 더 꼴보기 싫겠죠. 꼴보기 싫은 친구일 겁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조금 더 호감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식당 같은 데 들어갔다고 칩시다. 식당 입구부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는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문장을 딱 읽자마자 맨 처음부터 투부정사가 나오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맨 뒤로 보내는 거고, 동명사는 그래도 좀 착하잖아. 동명사. 이름부터가 동명사니까 얘가 명사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앞에 둬도 되는 겁니다. 양해적이죠?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문법책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동명사는요, 외치 구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만, but 일부 관용어구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명이 불완전한 설명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동명사는요, 어떤 친구냐면, 자, 투부정사는 누가 봐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문법을 다 가지고 있는 약간 동사적인 느낌을 많이 가진 친구거든요. 무슨 뜻일까? 동명사로 쓰이는 친구들은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leeping bag 이라고 하면은 침낭인데, 여기서 말하는 침낭이 sleeping이 정말 잠자는 것,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명사로 굳어져 버린 친구라고요. 오케이? 얘는 동사라기보단 뭐에 더 가깝다? 동사라기보다는 명사에 더 가까운 친구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명사는 외치를 시켜야 안 시켜요? 잘 안 시키죠. 그쵸? 그렇다면 우린 이런 일반화를 시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적인 성질이 강하다? 그러면 외치가 가능하다. 명사적인 성질이 더 강하다? 그럼 외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주로 어떤 거죠? 동작이나 상태 이런 거잖아요. 그쵸? 머리 쓰고 막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자, 제가 지금 약간은 왜곡해서 설명하는 거긴 한데 이걸 그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장이 감정과 관련된 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인식과 관련된 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감정과 관련돼 있다는 건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이 튀어나오는 무언가랑 관련된 문장이 딱 나오고 있다고 칩시다. 자, 반응 감정과 인식 중에서 뭐가 조금 더 행동에 가깝죠? 여러분의 바늘로 쿡 찔렀어요. 그러면 으악 하고 비명 지른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찌른 사람한테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이런 건 반응과 감정에 가까워요? 인식에 가까워요? 반응과 감정에 가깝잖아요. 그쵸? 얘가 조금 더 동작이나 상태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인식 이 친구는 얘보다는 조금 덜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요. 오케이? 자, 이 느낌 그대로 따라가서 동명사가요, 인식과 관련된 동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외치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반응이나 감정, 정감적인 무언가랑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외치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이걸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어구라고 배우고 있는 이 표현들을 한번 문법책으로 찾아보시고요. 이거랑 엮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절의 종류로 대절이 있고 whether if절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녀석은 누구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한 녀석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떤 애일까요? 대절은 외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whether if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됐죠? 마지막으로 의문사절이 외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치기만 해도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쑤셔 박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구문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무슨 뜻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이 문장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To see, 얘가 주어가 되겠고 is가 동사, to believe가 문장의 보어가 되겠죠. 자, 퀴즈입니다. 여기 나온 to see, 외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편하게 말하면 길이가 너무 짧은 투부정사,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주어와 보어가 대칭되는 모양새로 생긴 투부정사는요, 외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예문을 보고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외치에 대한 설명들보다 좀 자세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거 투머치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의를 듣는 김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셔야지 나중에 언제 들어보겠어요. 됐죠? 자, 외치 구문에 또 다른 종류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가주어, 진주어 말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있다 그랬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형식으로 사용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꼭 5형식 문장뿐만 아니라 문장의 7형식에서 다루게 되는 SVOA 패턴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일단은 5형식이라고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VOC 패턴으로 사용이 되려고 하는데 목적어가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죠. 얘를 맨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5형식 문장에서는 문장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 보어가 와버리면 그건 2형식이지 어떻게 5형식이 되겠어. 그쵸? 그래서 이 빈 목적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뭘 집어넣게 되냐? it이라고 하는 가목적어, 형식적인 목적어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가목적어 구문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냐? 아니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진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 목적어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선택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 조금 더 가볍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수의적으로 가목적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요. 그 친구는 반드시 5형식 문장에서 가목적어 구문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투 부정사와 대절이에요. 이 두 친구는요. 뒤에 만약에 보어가 있다? 더 볼 것도 없이 맨 뒤로 보내버려야 되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수의적, 선택적으로 보내줘도 되는 애가 누구냐? 이번에도 역시나 동명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낭비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약간의 베리에이션으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원래는 이 목적어를 맨 뒤로 보내버리고 이 자리를 is로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 구문들이 있냐면 그냥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위치를 서로 교체해버리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수거처럼 외우셨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make sure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어떤 표현이었겠어요? make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ure 이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왔어야 되는 구문일 텐데 이걸 어떻게 써준 거라고? 이 대절과 sure의 위치를 바꿔줘서 make sure that 이라고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구문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make sure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오케이? 마치 insure처럼 확실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배우는 extraposition, 외치 구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문법 설명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이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봤을 법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이번 강의가 흥미로우셨다면 혹은 신기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쓰잘데기 없었고 화가 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